자, 교재 3-30페이지고, 엑셀 열어주시고요. 2020, 2025, 0918 찾아서 열어주세요. 응?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제게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초급부터 순위까지 이 부분 블럭을 잡고 딜레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지울 때는 딜레트 키 이용하십니다. 여기 함수 계산한 것들 있죠? 요거 다 블럭을 잡고 지워줄게요. 오늘 추분이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억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 지우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함수를 푸실 때는 뒤에서부터 앞에 순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맨 뒤에 있는 게 6번 문제잖아요. 근데 6번은 살짝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거 건너뛰고 5번부터 풀게요. 자, 5번에 최대 공유 건수 사용하는 함수는 맥스 함수입니다. 자, 맥스가 무슨 함수였죠, 선생님? 최대값. 그렇죠.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였어요. 자, 요거랑 비슷한 함수가 있는데요. 민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럼 요거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범위만 들어가요. 뭐만 들어간다고요? 범위만.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범위,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범위. 오늘부터 필기할 거 좀 많으니까 필기 열심히 해주세요. 교재에는 선생님 맥스 미니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맥스 민 설명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공유 건수의 최대값을 찾아줄 거예요. 함수를 쓸 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뭐부터 써야 된다 그랬죠? 는부터. 수식의 일종이라서 는 문자 들어가야 됩니다. 이꼴 등호 는 썼나요? 자, 그 다음에 MA를 쓰면은 MA로 시작하는 함수가 쭉 나와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맥스 나오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유 건수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G5부터 G12까지를 마우스 가지고 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482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 문제. 명절 요리 비율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구하고
자, count if랑 count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예요. count if가 교재 페이지 35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고요. 자, count if는 무슨 함수나 조건에 대한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범위, 조건을 찾을 범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조건에는 양옆에다가 큰 따옴표를 입혀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큰 따옴표 어떨 때 쓴다 그랬죠? 한번 설명했었는데. 텍스트일 경우에, 글자의 경우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입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식을 쓸 때 우리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쓰잖아요. 조건을 쓸 때. 근데 요거를 텍스트로 봐가지고 대부분은 큰 따옴표가 입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카운타. COUNT. 무슨 함수였죠?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 맞아요.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뭐만? 범위만 들어가게 돼요. 자, 문제를 보면 평균이 아니고 비율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비율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개수에서 총개수를 나누면 비율이에요. 값에서 총값을 나누면 비율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count if를 이용해서 count count if 개수를 세고, 조건의 개수를 세고, 그리고 나누기 카운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문제 풀어봐도 될까요? 자, 이 14에다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명절이 몇 개인지 count if를 이용해서 세줄 거예요. COU 써줍니다. 자, 그럼 위에서 네 번째 count if 나와요. 요거 더블 클릭. 했나요? 민수가 2개 입력되면 사용하기 힘드니까 우리 도움 좀 받자고요. FX 눌러줄게요. 자, 그럼 함수 인수라는 창이 하나 뜨죠. 자, 여기 첫 번째 인수는 범위예요. 레인지가 범위입니다. 자,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는 명절이 몇 개인지 셀 거잖아요. 요거 어디 써져 있어요? 분류에 써져 있죠. 그래서 D5부터 D12 분류를 다 블럭을 잡아줍니다. 우리 선생님은 분류라고 안 뜨겠다. 어제 저장을 했지? 다시 했어요. 했나요? 네. 자, 그러면은 레인지의 분류라고 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명절을 셀 거죠. 명절을 셀 거니까 조건이 명절이니까 여기에다 명절을 씁니다. 이때 선생님 명절은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양옆에다 뭘 씌워줘요? 큰 따옴표를 쌍따옴표를 입혀줍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선생님, 나는 명절 쓰는 게 귀찮다. 생각보다 선생님 오타를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명절을 쓸 때 명절을 쓰고 띄어쓰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명절만 딱 쓰거나 명절 띄어쓰기를 하거나.
근데 띄어쓰기를 해놓으면 몰라요. 공간이니까 안 보이거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컴퓨터가 인식할 때 서로 다른 글씨로 또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쓰셔도 되지만 셀에 있는 값을 불러와도 돼요. 그래서 명절이 써져 있는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을 때는 큰 따옴표를 입히면 안 돼요. 셀 이름은 숫자로 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입히시면 계산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명절이 2개 아니에요? 2개 맞아요. 네. 아니, 뒤에 9만 쓰신 거 같아요. 아니. 문제. 개수는 내가 세는 게 아니고 얘가 세야 돼. 여기 두 번째 크리티아에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이 뭐예요? 명절이죠. 그래서 명절이 써져 있는 셀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00%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제 우리가 백분율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요거 클릭하고 오른쪽 위에 백분율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에 쉼표 스타일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2라고 바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 명절 요리 비율을 구하는 거라서 저희 뒤에다가 뭐 해야 돼? 총개수를 나눠야죠. 그래서 카운터를 나눌 거예요. 클릭을 하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가로 뒤에다가 클릭, 그 다음에 나누기 슬래시를 씁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COU를 쓸게요. COU. 자, 그러면 두 번째 카운터 나와요. 그런가요?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카운터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고 싶은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만 들어가니까 바로 드래그 하자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수 세면 돼요? D5부터 D12. 그래서 D5부터 D12를 그냥 바로 드래그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범위에 대해서 이름 정의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분류가 바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참고로 선생님, 저희가 이름을 정의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범위를 잡지 않고 내가 직접 써도 돼요. 요렇게. 그래도 식이 들어갑니다. 이름을 정의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범위 드래그 하지 않고 딱 그냥 써서 불러올 수 있게 만들려고.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0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요거를 뭘로 표시해달래요? 백분율로 표시를 해달래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 프로 눌러주시면 25%로 바뀌게 됩니다. 했나요? 자, 그럼 문제에 6번 문제 들어갈게요, 선생님. 6번 먼저 풀게요. 칼로리 100g당 H14셀에서 선택한 코드에 대한 칼로리 100g당을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입니다. 자, VLOOKUP 함수 어떤 함수였죠? 범위에서 값을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 참고로 교재 페이지 VLOOKUP이 45페이지에 보면 시험에 자주 쓸 때 되는 찾기 참조 함수의 VLOOKUP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총 4개씩이나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찾는 값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 열 번호, 네 번째, 근사할 건지 아니면 완적지 일치하는 값을 넣을 건지. 이때 근사값일 경우에는 뭘 넣어요? 숫자를 1을. 일치하는 값을 넣고 싶으면 0을 넣어주면 돼요. 일차라고 씁니다. 자, 어제 잠깐 했었죠. 표가 이렇게 표가 그려져 있을 때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있고 이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 값을 표시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열번호가 여기에다가 범위 기준으로 두 번째 2라고 쓰면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3이라고 쓰면은 세 번째 있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입력을 해주는 게 브이룩업 함수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J14에 칼로리 100g당 요거를 입력을 해줄 건데 H11셀에 D209 하나가 써져 있을 경우에는 요거 84가, H11셀에 B104 하나가 써져 있으면 170이 표시되게 만들어주는 문제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표에서 찾고 그리고 그와 같은 열에 있는 칼로리표를 칼로리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찾는 값이 되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자, J14에다가 클릭하고요. 는 V룩업 불러줍니다. V1 쓰면 하나 나와요. 그거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FX 눌러서 창 띄워주시고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가 찾는 값이 됩니다. 요거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H11, 14셀을 클릭을 해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 범위인데요. 이때 범위는 첫 번째 값에 무조건 찾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찾는 값이 코드죠. 그리고 표범위는 B5부터 B10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열에 코드 값이 있게 만들어 주란 얘기야. 다시,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 내가 코드가 아니고 요리명이 써져 있어. 그럼 어디부터 잡아야 돼? CO부터 잡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분류값이 써져 있어. 그러면 DO부터 H11을 다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코드 값이 들어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겠다고? B5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겠다고. 자, B5부터 H12 드래그 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인수가 열 번호예요. 자, 범위를 기준으로 우리 칼로리 100g당 열이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기다 7을 쓰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인지 룩업. 내가 글자 한 글자만 비슷해도 표시를 할 거냐, 전체가 다 똑같아야 표시를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0을 쓰는 겁니다. 근사값은 숫자일 경우에, 내가 찾는 값이 숫자일 경우에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84. 칼로리 84가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했으니까 3번 문제
뒷섬 함수 들어갈게요. 자, 교재 페이지 47페이지, 46, 47페이지에 D가 들어가는 함수가 문제가 쭉 나오는데요, 선생님. 여기에서 D 에버리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작업에 D 에버리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뒷섬 D 에버리지 똑같기 때문에 뒷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뒷섬 무슨 함수예요?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표 전체를 이용해서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표 전체가 들어가요. 이때 머리를 포함해서. 두 번째, 계산할 필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건과 그 조건이 써져 있는 필드명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필드는 머리를 뜻합니다. 필드란 표의 머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표 전체의 자료를 먼저 싹 불러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든 조건을 넣든 요거가 머리를 포함해서 갖고 와야 돼. 자, 다른 함수 같은 경우는 해당 범위를 다 그냥 블럭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처음에 다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가 속해 있는 요 머리, 대가리만 불러와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요리 후기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죠. 문제를 푸실 때 조건이 뭔지 그리고 계산할 게 뭔지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조건은 뭐예요? 다이어트가 조건이고요. 계산은 뭘로 할 거야? 요리 후기로 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찾아준 뒤에 자, 이 13에다 클릭하고 는 할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DS 쓰시면 뒷섬 하나 그러니까 아래 뒷섬이 하나 나오는 게 세 번째에 나올 거예요. 그런가요? 그거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불러주시고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불렀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를 뜻합니다. 이때 머리를 포함해서 다 잡으시면 돼요. B사부터 H12까지. 머리를 포함해서 B사부터 H12까지 다 잡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필드, 계산할 필드예요. 우리 뭐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리 후기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리 후기 필드, 그러니까 머리 F4를 클릭을 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계산하고자 하는 조건과 그 조건이 속하는 필드예요. 자, 우리는 조건이 다이어트죠. 그죠? 이거 써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분류잖아요. 그래서 이 분류부터 다이어트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어제보단 좀 나으시죠? 한 번 더 들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처럼 70 계산돼서 나와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 거
자, 여기 뒤에다가 70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썼으면 좋겠대? 개라고 썼으면 좋겠대요. 자, 다음처럼 수식 혹은 숫자 뒤에다가 내가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and라는 연산자를 넣어준 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요거를 클릭을 하고 위에 수식 입력줄의 가로 뒤에다가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and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해주면 돼요. 이때 그 실수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and는 무조건 뒤에만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는을 하고 나면 요 앞에다가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약이라는 글자를 쓰고 싶어.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약 70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서 2번 랭크 EQ 할 거예요. 순위, 공유 건수, 내리차 쓴 순위로 구하시오. 사용하는 함수는 랭크 EQ입니다. 무슨 함수였죠, 선생님? 문제를 보면 알겠지?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순위를 알고 싶은 숫자. 두 번째 비교 대상 범위. 세 번째 내림이냐 그렇죠 오름이냐. 내림일 때는 뭘 넣어요? 0. 오름일 때는 1을 넣어주면 됩니다. 내림차수는 큰 수가 1등, 오름차수는 작은 수가 1등이에요. 요제 페이지는 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통계함수 종류 중에. 개인적으로 함수는 선생님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해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계속 읊어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공식을 외워야 이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 j5에다가 이 공유 건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싶대요. 문제를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는 두부덮밥에 대한 순위가 매겨져야 되겠죠? j5에 클릭하고 는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RA 씁니다. 자, 그리고 아래서 세 번째 랭크 EQ 있죠? 있나요? 랭크 EQ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하면은 어려우니까 fx 함수 마법사 클릭해 줄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첫 번째에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두부덮밥의 공유 건수 순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순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G5를 클릭을 해줘요. 986을.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나를 포함한 비교 대상 범위가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G5부터 G12 공유 건수 전체 값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때 요거 하나만 구하는 거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나머지도 다 순위를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절대참조를 넣어주는 이유는 다른 것도 저희가 순위를 구할 건데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하나씩 값이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하지 말라고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G5의 달러값, G12의 달러값 다 붙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더에다가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0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검정색 십자가로 바뀌면 드래그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다음처럼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 이때 선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옵션 있죠? 이거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세요. 했나요? 자, 이번에는 요리 난이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난이도 눌렀네요. 자,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choose와 write 함수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초급, 2이면 중급, 3이면 고급으로 해달래요. 자, choose는 무슨 함수였죠, 선생님? 숫자에 원하는 글자를 대입하는 함수예요. 표시하는 함수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choose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숫자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1이라는 숫자에 반환하고 싶은 거, 2라는 숫자에 반환하고 싶은 거, 요거를 계속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만약에 사용자가 1, 감자, 고구마, 당근 이렇게 썼다. 그럼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숫자 1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3이 들어가 있다? 당근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여기에 4가 들어가져 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와. 값이 오류 나요. 이해되세요? 요런 함수가 choose 함수. 자, 이 choose 함수와 같이 쓰이는 write 함수. 무슨 함수죠? 텍스트의 오른쪽 끝부터 원하는 개수만큼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write가 오른쪽이라는 뜻을 갖게 되잖아요. 오른쪽부터라고 외우셔도 되고 끝부터라고 외우셔도 돼요. 그럼 left는 뭐예요? 왼쪽부터 혹은 처음부터.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추출하고 싶은 글자가 들어가고요. 텍스트가 들어가고 두 번째, 추출 개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안녕하세요를 예를 들어줬잖아. 안녕하세요를 쓰고 콤마 2를 하면 뭐가 나와요? 결과값이 세요가 나왔었죠. 요런 함수가 write 함수였다. 자, 기억나시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초급, 2이면 중급, 1이면 초급, 2이면 중급, 3이면 고급이래요. 이때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불러오는 함수가 어떤 거예요? write 함수예요.
자, 그리고 1과 2과 3에다가 글자를 반환하는 거는 추주가 될 거야. 이해되세요? 자, 어제와 반대의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라이트 먼저. IO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는 해줄게요. 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RIGHT 선택해서 더블 클릭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넣기 위해서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도움 좀 받을게요.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하고 싶은 글자 어디죠? B5. 여기에 있는 B5에 써져 있는 값에 대해서 요리 난이도가 써져야 되니까 요 마지막 글자 필요하겠죠? 그래서 B5.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추출 개수입니다. 몇 개? 한 개. 자, 참고로 선생님, 하나일 경우에는 1이라는 숫자를 생략하셔도 돼요. 자,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1 쓸게요. 했나요? 확인을 눌러줘요. 그러면 마지막 한 글자를 불러와서 여기 1이라고 써지는 거 보이죠? 자, 이 구해진 1을 가지고 1이라는 숫자에다가는 초급을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왼쪽에 수식 입력줄에 라이트 앞에다가 클릭 그리고 CHO 써줄게요. 그러면 추주가 나올 거예요. 요거 더블 클릭 해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추주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숫자인데 그 숫자가 라이트를 이용해서 넣어진 겁니다.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요거에 진하게 그려져 있죠. 자,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도움 좀 받을게요.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함수가 라이트로 나와요. 여기 왼쪽 위에 써져 있잖아요. 라이트로. 그래서 추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추주를 클릭을 해줄게요. 했어요? 네. 자, 그럼 이거 추주 함수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인덱스 넘 숫자 값에는 라이트를 가지고 1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밸류 1에다가는 초급, 밸류 위에다가는 중급, 그 아래로 내려가면 고급. 자동으로 숫자가 밸류가 계속 늘어납니다. 안 쓰시면 자동으로 없어질 거예요. 잘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쓰시면 돼요. 넷플릭스 다시 누르시고 중국에다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늘어나요. 엔터 치면 안 되고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라서 엔터를 친다는 건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야.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거까지 쓰셨으면 확인.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큰 따옴표 입력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가 알아서 생겼죠? 마지막 보급도 알아서 생깁니다. 근데 바깥에서 어제 제가 여기다가 능하고 쭉쭉쭉 해서 콤마하고 쓴 적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 따옴표 자동으로 안 생기니까 걔는 또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돼. 함수 마법사가 콤마랑 그러니까 쉼표랑 큰 따옴표를 자동으로 입혀줘요.
자, 예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안 입혀지는 경우. 뭐냐? 영어로 쓸 때. 만약에 내가 뒤에다가 여기다가 킬로칼로리 써야 된다. 영어죠. 걔네들은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은 손으로 일일이 큰 따옴표 입혀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 얼추 끝났네요. 자, 오른쪽 게 점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다 자동으로 입혀주시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옆에 자동 채우기 옵션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줄게요. 했나요? 자,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라이트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추즈를 나중에 구했는데 이러면은 입력하기 엄청 어려워요. 어제 제가 추즈 먼저 하고 라이트 나중에 했었죠. 그 방식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수 문제 공부하고 싶을 때 프로그램에다 그냥 바로 풀지 마세요. 이해 안 가요, 선생님. 저기 그림 다 나와 있잖아. 그림에다가 산수 풀듯이 문제 수식을 쫙 써요. 그리고 나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